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환경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환경 이슈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정말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굉장히 실존적인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벌레 이야기입니다. 요즘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우리 이현대 에디터는 최근에 벌레 관련해가지고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바로 뭐 떠오르는 거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 마침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 땅바닥에 그 러브버그 네. 정말 수백 마리가 그쵸. 뭐 죽어 있는 건지 앉아 있는 죽어 있는 건지.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확 네. 늘은 게 좀 체감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해림 에디터는 어때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출근을 좀 일찍 했는데 네. 바닥이 왜 이렇게 까맣지? 봤더니 다 러브버그인 거예요. 지금 휴지 6장을 뽑아다가 네. 한 마리 주스러 다녔습니다.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함께 주었어야 됐는데, 네, 맞아요. 요즘에 벌레가 너무 많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작년보다 벌레가 정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정말 매년 느껴요. 마치 매년 올해는 왜 작년보다 더 덥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새로운 벌레들과 우리가 매년 조우하고 있지만 단연코 지금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 거는 이 러브버그죠. 맞아요. 얘네 왜 이렇게 정말 일주일 이게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쵸. 갑자기 하루 만에 얘네 맞아요. 작년에 보내드린데 갑자기 나타났네?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나타나자마자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왜 그런 거예요? 얘네가 그냥 습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미가 뭐 14년짜리, 17년짜리 막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7년 동안 땅속에서 자라다가 그 다음에 뿅 하고 이제 그 어른이 되어서 정말 뜨거운 여름을 그냥 짧게 보내고 그리고 다시 알을 낳고 돌아가시는. 네. 하지만 이 17년 주기의 매미도 우리는 매년 보죠. 왜냐하면은 이 1세대 매미, 2세대 매미, 3세대 매미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이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면은 여러분 러브버그 본 지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현대 에디터가 이제 죽어있는 러브버그 봤다. 우리 김혜림 에디터도 오늘 죽어있는 러브버그 봤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올해 러브버그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러브버그 처음 보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죽은 아이들 많이 봤다? 그러면 이제 올해 시즌 끝난 거예요. 러브버그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있는 러브버그는 그러니까 쭉 여름 내내 뭐 1군단, 2군단, 3군단이 차례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한꺼번에 부화했다가 한꺼번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성충이 된 다음에 수명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수컷은 닷새, 그다음에 암컷은 한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끝났다. 올 여름 이 러브버그랑은 빠이빠이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사실 이 러브버그 자체가 발견되기 시작한 거는 한 2년 전 정도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학명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합니다. 왜 파리예요. 얘네. 개미처럼 생겼지만 파리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처음 발견된 곳이 최초를 거슬러 올라가면 좀 다르지만 이 2년 전쯤에 최초로 발견된 곳이 인천이에요. 공항 타고 왔나? 공항 타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천항이 있잖아요.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얘네가 외래종은 맞고 2년 전쯤에 인천에 상륙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번식을 매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서북부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되는 게 인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마리가 붙어 다니고 있잖아요. 딱 붙어서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사람이 지나가도 비키질 않아요. 맞아요. 네. 좀 붙고 막 다리 간지러워서 보면은 네. 죽어 있어요. 거기. 너무 너무 저- 바빠. 아니 저 진짜 겁이 많거든요. 예, 예. 벌레도 너무 겁을 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러브버그가 제가 가는 앞길에 막 있을 때 정말 예, 예.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얘네가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두 마리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수컷은 지금 정신을 잃고 있어 지금. 아, 짝짓기에 몰두하느라 얘는 아무것도 안 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애가 수컷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예. 날갯짓을 아무것 혼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고 그렇게 정신이 맞아요, 없구나. 맞아요. 얘네가 못 비켜요. 아. 예. 그러니까 암컷이 수컷까지 끌고서는 저기 뭔가 거대한 게 다가온다. 피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열심히 날갯짓을 해봤자 빨리 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이고, 거예요. 암컷이 고생이네요. 고생이 많고 수컷이 또 암컷을 짝짓기 하는 그 동안에 꽉 잡고 안 놔줘요. 아. 그래가지고 둘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우리를 자꾸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음. 하지만 수컷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고 아. 암컷 혼자 진짜 애쓰고 있는 그렇군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얘네들 시즌 요거 듣고 계시면서 산책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보이는 러브버그가 마지막일 수 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 올 여름 내내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작년보다 얘네 조금 일찍 나타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좀 그래도 작년에는 막 완연한 여름일 때 그쵸. 그때 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6월에 이렇게 나온다고 싶어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여러분 예상하시는 그 이유 맞습니다. 올해 더워서 그래. 에이, 작년보다 여름이 너무 빨리 왔어. 또. 6월이 에이. 이 35도 열대야 막 폭염주의보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6월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년보다 이른 시기부터 얘네들이 나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봄 평균 기온이 그 평년 대비 1.3도 정도 높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관측을 시작한 이래 봄철 기온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니 얘네들도 빨리 부화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얘네들 좀 더 빨리 만난 거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곧 사라진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얘네가 좀 보기에 징그럽고 네. 너무 사람 달려들어서 그렇지 네. 사실 나쁜 애들은 아니라면서요. 익충이에요, 익충. 예.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 낙엽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에 이제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낙엽 분해 먹고 아, 그렇게 귀엽네. 한대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여튼 자연의 선순환을 도와주는 일종의 중요한 고리로서 작용을 하는 익충입니다. 네. 뭐 쓰레기 뒤지고 이러지 않아요. 물론 음. 쓰레기에 앉아 있는 걸 우리가 봤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잠깐 쉬는 예, 것일 맞아요. 뿐. 그냥 걔네들은 거기가 뭔지 몰라요. 그냥 자꾸 이제 암컷도 수컷이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잠깐 쉬느라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다. 얘네들 파리이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낙엽을 분해해 먹고 사는 애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보기가 징그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우리 생활의 일부로 데리고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네. 뭐 거미나 음. 그리마나 이런 애들도 네. 익충이라고는 하는데 아유, 맞아요. 그래도 좀 싫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왠지 위협을 느끼죠, 예. 우리가. 예. 근데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어쩌면은 좀 필요 이상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이번 기회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훌륭한 곤충학자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곤충학자 한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을 제가 좋아하는 까닭은 이분이 소녀 감성으로 아. 네, 소녀 감성으로 곤충학자가 돼서 소녀 감성으로 네. 곤충학을 하고
계셔서 그런데요. 이 소녀 감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녀의 마음 속에는 자연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들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저렇게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서 뭐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40살 넘어서 그 재미를 느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 파브르 곤충기에 필적할 만한 약간 곤충 그 도감, 곤충 뭐 집대성책 이런 거를 좀 많이 펴내신 곤충학자 정부희 박사인데요. 네. 이분이 원래 대학에서는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부로서 이제 그 살아가시다가 40대 때 그 꽃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야생화를 관찰하다가 곤충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 얘네 너무 좋다. 얘네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때부터 40살 넘어서 곤충 분류학 석사 과정을 밟았네. 네, 정말 인생 2막을 그러네요. 곤충으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사학위까지 수료를 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책도 쓰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곤충이라는 말보다 벌레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 근데 벌레라는 거는 곤충보다 더 이제 상등 하등 나눈 것도 좀 그렇지만 그 곤충보다 하등 동물에 해당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어떠한 생명체를 이제 지칭하는 말이 그 우리 뭐랄까 대중이 썼던 말이 벌레다. 우리는 왜 다리 6개 그다음에 그 더듬이 2개 달린 곤충을 보면서 곤충이라고 말하지도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네요. 우리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곤충을 그냥 당연히 벌레라고 불러왔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곤충을 갖다가 그냥 벌레, 그러니까 징그러우면 다 벌레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벌레를 익충과 해충으로 나누는 것도 인간이 세운 상대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했어요. 맞아요. 사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도 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자기 먹고 살려고 그쵸.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우리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얘를 해충이라고 지정해서 얘네들은 그 살충제를 뿌려서 박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으니까 익충이라고 부르면서 놔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사실 모든 곤충들은 그리고 벌레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이 지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의 일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면 그쵸. 가이아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최고이고 생태계를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 저는 너무 동의합니다. 맞아요. 사실 살충제를 써도 그 이제 해충만 죽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막 애완 뭐 동물한테도 위험하고 사람한테도 위험하고 당연하죠. 예, 당연하게 막 어느 생물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쉽게 까먹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더워지기도 하고 네. 습해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쵸. 한국에서 너무 새로운 곤충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쵸. 이게 좀 무섭긴 해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요즘에 서울 서북부 쪽에 있는 뭐 강서구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지자체들에는 하루에도 몇백 건씩 방역 민원이 폭주하고 있대요.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느라 그쵸. 뭘 못한다고 그 정도로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곤충이 그리고 우리 하는 말로 벌레가 많아졌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그럴까? 이 정 박사님이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곤충들도 열심히 보시지 않겠어요? 네네. 곤충 박사인데 곤충이 좋아가지고 석사 따고 박사 그쵸. 땄는데 근데 갈수록 그 동물의 개체 수도 줄어들고
종 수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엄청나게 느끼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버섯에 살고 있는 버섯 곤충을 거의 못 봤다라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러브버그와 함께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느꼈던 이 벌레 떼가 이제 동양하루살이, 네, 좀비벌레, 무슨 너무 많아. 너무 많죠. 네. 뭐 팅커벨이라고도 네. 불리우고 얘네들 무슨 지하철 한 칸을 막 다 점령을 네. 해가지고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에서는 무슨 쇼윈도, 창문, 빛만 있으면 막 가서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 왜 이렇게 많아졌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얘네들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사람 눈에만 많이 보이는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강변을 뛰네 뭐 어쩌네 하면서 뭐 불을 많이 달아놨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뭐 물을 정화하네 하면서 얘네들이 사람 사는 근처 개천에서도 자랄 수 있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강물을 사람 주변 하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얘네가 자라게끔 만들고, 근데 밤에도 달리고 생활하고 물건 팔아야 되니까 불 켜놔가지고 얘네들이 빛을 보면 약간 미친대요. 얘네들이라고 원래부터 그런 애들이 아니고 자연 상태면은 빛이 있어봤자 달빛 아니겠어요. 내 손이 손인지 보이는 네. 정도의 그 달빛이니까 코 아래에서 이제 짝짓기 하고 놀고 하는 애들인데 너무 밝은 인공빛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거기까지 안 날아오고 배길 수가 없어. 아이고. 그냥 막 미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람 사는 데로 자꾸 온다. 그래서 실제 개체 수는 줄어들었는데 사람들은 얘네가 너무 많아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벌레는 죄가 없네요, 정말. 정말 죄가 네. 없어요. 사실 인간이 곤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자기들 좋을 대로만, 맞아요. 편할 대로만 만드니까.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개체 수가 줄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아졌다라고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익충과 해충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는 살리고 이거는 죽이자 하다 보니까 뭐랄까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그 결정이 틀려서 생태계가 교란됐다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개체수가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실제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중에 그 추운 데나 선선한 데서 주로 살던 애들은 지금 거의 멸종 위기까지 몰렸거든요. 근데 열대지방 이런 데서 살던 애들, 좀 더워야지 잘 사는 애들, 이런 애들은 점점 온난 지대로 밀고 올라오면서 개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 같은데 메뚜기 떼가 완전 쓸고 갔다. 뭐 이런 봤어요, 것들 사진. 보셨죠? 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온난지대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농사 짓고 그쵸. 있죠. 농사도 사실은 우리가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것처럼 그 농사라는 것도 얘네들이 특정 곤충들이 엄청 좋아하는 탄수화물 덩어리를 아주 집약해가지고 기르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농작물들이 막 이렇게 자라고 있는 온난지도 얘네들이 밀고 오면서 갑자기 개체수가 급증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식량 생산에 이제 그 지장을 초래를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위협을 더 크게 느끼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인류 종에 이렇게 뭐 식량을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해서 말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곤충들도 실은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네. 상어보다 사람을 많이 죽인 모기. 맞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요즘 모기 기피제 같은 거 거의 필수로 구매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로 모기에 대해서 위협을 많이 느낀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맞아요. 사실
기온이 낮으면은 모기가 부화하기 전에 알일 때부터 미리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기온에 따라서 모기 개체수가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까지 뜨뜻해 버리면은 그쵸. 그러면은 모기가 죽지 않고 다 살아가지고 부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댕기열, 말라리아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종류의 그 질병을 옮기는 모기들이 너무 창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인류에게 직접적인 그 보건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말벌처럼 굉장히 정말로 위험한 사실 거미는 보면은 무섭기는 해도 얘네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거든요. 예. 사람 죽이는 거미를 발견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학술지에 실립니다. 근데 말벌은 사실 생명의 위험을 끼칠 수 있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말벌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고 얘네들이 꿀벌을 죽여서 생태계 교란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부 해안지대 이런 데에서 말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많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처음 보는 애들이 갑자기 막 그래요. 날씨 좋고 살기 좋다고 해서 이사 왔는데 말벌들이 나타나니까 얘네들이 지금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얘네들을 두고 뭐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이게 뭐 곤충이라고 혹은 벌레라고 해서 그냥 다 같이 하나로 접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촘촘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맞습니다. 사실 그 과학자들이 21세기가 끝날 무렵이 되면 근데 21세기가 끝날 무렵일 때까지 제가 살아있진 않겠죠 설마?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두렵네요.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은 세계의 기온이 섭씨 3.2도 정도나 상승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너무 아니, 힘들잖아. 그러면 여름 평균 기온이 40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요? 지금 6월 달에 35도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그때까지 만약에 살아있으면은 6월 달 기온 40도 막 이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제발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지구상 모든 곤충 종의 절반 정도가 서식지를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척추 동물은 그래도 좀 어떻게든 살 수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훨씬 취약하다는 거죠. 곤충 종의 절반이 뭐 살 곳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그때 흔들리게 될 생태계 전반의 충격은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예,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익충, 해충 갈라서 익충만 어떻게 살충해 볼까? 이런 시도가 어떠한 재앙을 불러올지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모기를 그냥 둘 수는 또 없고 얘네가 말라리아로 옮긴다는데 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주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요 곤충이랑 어떻게 하면 잘 같이 살 수 있을까 이거를요 좀 늦었어요. 맞아요. 이미 늦었지만 좀 본격적으로 우리 모두가 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번에 오늘 팟캐스트 좀 준비하면서 아 나도 곤충이 아니라 벌레로 부르지 않았나 보이면은 어떻게 죽이지부터 생각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반성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의 삶에 가까이 들어온 이 러브버그의 정체를 살펴보고 또 곤충과 공존하는 삶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